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어, 저는 이 작품 하면 이게 생각나는데 막상 이 작품이 안 나온대요. 오 해피 데이 좋습니다. 썰렁해. 전 썰렁한 게 제일 세상에 제일 싫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왜 추위를 더하십니까? 불만 많은 식구입니다. 네, 요즘에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나 홀로 공연 보러 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혼자서 공연을 보는 게 어느새 좀 익숙해졌더라고요. 이번에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재밌게 보고 온 27입니다. 제가 오늘 또 소개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 참. 요즘에 진짜 공연 한 편 보러 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 그쵸. 저희가 이거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대학교에 입시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그 심사하시는 그 학교의 다른 교수님께서 저한테, 어머! 잘 듣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저희 컬처범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뭐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공연을 어떻게 이렇게 자주 보러 다니시냐고 공연 자주 보기가 너무 힘든 일인데 대단하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보긴 봤더라고요. 저희가 편수도 꽤 되고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처음에 시작하자고 한 게 그 우리 식구님이신데 처음에는 아이고 왜 하지 그러고 했다가 내가 뭐 하나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아, 그래도 이거 하면서 공연을 끊임없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건 진짜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공연을 생각할 때 우리 내가 어때 무슨 느낌을 받았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때 그 당시에 맞아요. 우리 셋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기록으로도 저는 되게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예전에는 막 공연 보러 가면 특히나 누구랑 가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공연 보는 것 자체가 이제 혼자서도 너무 이제 이게 생각할 게 많고 하니까 혼자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작품이 시스터 액트라는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디큐브 링크 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디큐브 아트 센터였는데 링크가 들어갔어요. 티켓링크가 스폰서가 됐어요. 아, 동영예술극장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디큐브로 해서 대극장도 이제 하나를 가지게 됐습니다. 대학로에도 링크 극장이 있잖아요. 그쵸? 네네. 아,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거구나. 네네. 아니, 그, 우리는 언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극장에다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27 아트센터 이런 거 언제 하죠? 그래도 우리 중에서 27님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셋 중에선 그래도 27님 제일 가능성이 있어. 우리 중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노하우가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옛날에 일하던 상사분께서, 야, 너는 결혼을 잘해라. 그래서 남편을 잘 얻으면, 죄송합니다, 남편님. 잘 얻으면 나중에 극장이라도 하나 지어줄지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식구님? 네, 아, 알죠.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예전에는 그런 꿈도 슬쩍 꾸긴 했는데 뭐 극장은커녕 먹고 살기 바쁘더라고요. 이게 지금 티켓 링크가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는 지금 브랜드 네이밍을 한 건데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주고 이 링크 이름을 붙이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도 컬처봄 뭐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봄극장 뭐 예, 이렇게 컬처봄 아트센터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어떨까? 극장을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는요, 극장을 짓는데 지원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음, 소극장 같은 경우에 그 여러분 선돌극장 아시죠? 네. 선돌극장이 네네. 그 선돌극장 극장장이 자기 돈으로 이 극장을 세운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지원금 받아서 극장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대관료를 가지고 그 이자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극장을 운영을 해서 지금은 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갖고 대학로에서 그때 극장이 괜찮은 극장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꽤 저렴한 가격에 음. 나왔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동양 극장처럼 뭐
300석, 2, 300석 이런 거보다는 한 100석 미만 뭐 이렇게 조그만 극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긴 했는데 수익성 없는 극장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극장들 이름이 바뀐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맞아요.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가 여기 극장 이름들이 바뀐 게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맞아요. 극장들이 힘드니까 다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대출을 그러니까 받아서라도 응? 줍줍 이런 말 하잖아요. 줍줍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늘 고민을 하죠. 부동산을 해볼까? 공연장 운영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 늘 하죠. 이게 정말 이게 누가 들으면 막 껄껄껄 웃으실 거예요. 뭐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연 맞아요. 몇 편 봤다고 무슨 극장을까지 운영한다고 그러냐. 참 한심하다 이러실 건데 저희가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니까 이게 다 말로는 뭔 얘기는 못 합니까? 말로는 꿈을 꿈만 다 꾸죠, 얘기할 수 꿈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꿈을 귀엽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스타이트는 EMK에서 만들었어요. EMK에서 요즘에 카카오에서 엄청 투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또 예, 웬만하면 모든 공연에 주체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카카오가 공연 쪽에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공동 주최를 EMK랑 했고요. 이 작품이 그냥 이렇게 서울에서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투어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미 그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짧게 했었고요. 제가 보고 온 거는 11월 21일부터 이제 2월까지 하는 그 공연을 보고 온 거고요. 이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서울,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투어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EMK 자체가 터치스톤 픽처스라는 이 영화를 제작했던 회사의 저작권을 득해서 이게 음,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작품을 아예 월드 투어 공연권을 아예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EMK 인터내셔널이라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투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뭐 세계 투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다닌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시작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 부산하고 서울을 하고 이제 국내 투어를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시안 투어가 지금 계획 중이다. 이런 정도만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EMK 인터내셔널의 행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첫 번째 도전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만들면 이제 글로벌리즘을 지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작품에 투자를 하는 CJ 같은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한참 핫하죠. 레드북이랑 마르키리 음, 같은 작품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에서 쇼케이스를 하면서 이제 영국 배우들이 공연을 이렇게 좀 셋업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롱런 공연을 시작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안 갔지만 물론 그 이전에도 예전에 그 제가 일하던 에이콤이라는 회사에서도 영국에서 합작을 해서 작품을 트라이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연이어져 오고 있는데 EMK는 어쨌든 좀 색다른 방식으로 부산에서 연습을 하셨대요. 연습실 음, 자체를 이제 그 두 달간 연습을 부산에서 하고 부산에서 공연을 해보고 서울로 올라오고 뭐 이런 시스템인 건데 외국 배우를 이제 두 달간을 오디션을 해서 이제 뉴욕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국적 배우들을 섞어가지고 이 팀을 이제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새로운 왔던 것 같고 이게 이런 방식이 또 잘 돼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글로벌 무대를 지향하는 방식 자체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한국의 어떤 프로덕션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작품이 그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이라 그런지 영어 공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식구님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지만 저는 또 이 영어를 한지 오래돼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공연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가서 제가 이제 프레스로 입장을 하다 보니까 그 입구에서 이제 그 표를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막 때문에 원래 있던 프레스 자리가 아니라 조금 뒤쪽으로 자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네네네. 네. 그러고서 자막을 잘 보이면 좋지. 이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의 어떤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끝좌석에 왜 통로 좌석 있죠. 예. 한 11열? 그 정도의 통로 좌석을 딱 앉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자막 시스템을 보니까 자막을 엄청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윙이라고 하죠. 상수 하수 쪽에 커다란 사이즈의 그 자막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만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앞자리에 또 앞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일까 봐 앞에다가 또 해놓고 이게 제가 자리에서 딱 봤으면서 무대를 딱 보면 이렇게 눈 곁으로 정말 자막이 한 세 개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정도로 그 정도로 자막이 굉장히 충실하게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살짝 돌리면은 이게 다 이제 보이는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영어가 짧긴 했지만 아니, 또 영어가 굉장히 쉬운 영어더라고요. 이게 딱 어려운 말이 없고, 이거는 뭐, 그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 정도만 알아도 이게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나 영어 공연 때문에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그러시지 않아도 그 또 리스닝 공부도 되잖아요. 들으시면서 줄거리 따라가는데 전혀 이상 없고, 그리고 이제 웃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이렇게 넌버벌적으로 만든 부분도 되게 많아서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다라고 추천을 또 드립니다. 시스템10은 사실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두 분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우피 골드버그가 나왔던 영화죠. 네. 저는 영화로 되게 혹시 재밌게 봤죠. 보셨나요? 음. 그쵸? 그리고 약간 그 네.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사랑과 영혼을 우피 골드버거가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매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 맞아요. 수녀로 나오니까 참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우피 골드버그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시스타이트 그런 우피 골드버그 이게 이제 거의 연상이 동시에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셨었는데 이 영화가 1992년에 첫 번째 코미디 영화가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영화에서 사실은 이렇게 원, 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연달아서. 근데 시스타이트 2를 또 금방 만들어서 그것도 흥행에 성공을 하는 이건 정말 우피 골드버그의 특유의 그런 코미디 연기하고 또 막 신나는 음악. 아까 우리 주스님이 노래도 불러주셨잖아요. 그 노래가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음악이나 줄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정말 그 수녀들이 어쨌든 디스코 음악에 맞춰서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시스텍트 포스터를 보면 우피 골드버그가 수녀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딱 그 수녀들이 파격적인 어떤 음악을 즐기는 그 모습이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코미디 작품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재미를 만들어낸 영화였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음악은 다른 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걸요? 알란 맥켄이라고 디즈니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죠. 예, 음. 그분이 알라딘하고 인어공주, 라이언 킹은 엘튼 존이랑 같이 하시고, 뮤지컬 중에 맞습니다. 뉴시즈도 하시고, 맞아요. 이게 알란 맥켄 그러면 디즈니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또 그런 대표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음악이 그래서 듣다 보면은 왜 솔로곡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우리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볼 때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멜로디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디즈니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나머지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약간 왜 그 마이클 잭슨이 나올 것 같은 디스코 음악 있죠. 이렇게 막 음,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 뽁뽁 찌르면서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흑인분들도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추는 춤 사위 자체도 약간 잭슨 필이 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한 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몸이 관절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춤과 노래, 줄거리 이런 게 한꺼번에 너무 재밌었던 작품입니다.